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관세와 화장품입니다. 요즘 정말 미국 관세로 인해 좀 화장품 산업이 좀 들썩들썩하죠. 그 이유가 미국 관세가 얼마나 화장품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거나 혹은 화장품 산업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또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다룬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 13년 정도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좀 해왔고요. 특히 이제 저의 성공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라라 폭스라고 하는 그 K-뷰티 색조 혹은 스킨케어 브랜드를 월마트에 전체적으로 화장품 브랜드를 입점시킨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레코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또 코스코에 입점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레코스에서는 버라이어티 팩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색깔의 마스크팩을 밀크, 차콜, 펄 같은 그런 컨셉에 가지고 everyday, every 마스크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7days 마스크팩 혹은 또 버라이어티 팩을 만들어서 월마트 또 코스코에 제안을 했고요. 또 코스코에 또 입점이 돼서 또 이제 실제적으로 판매도 하고 했던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레코스 마스크팩을 성공시켰던 그런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실 또 카일리 제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또 저희가 특별히 협찬한 것도 아닌데 이 제품에 반해서 특별히 언급을 좀 해주셨고, 그 언급으로 인해 레코스 버라이어티 마스크팩 혹은 레코스 데일리 마스크팩이 좀 이슈화가 되면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많이 판매가 됐고,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제가 미국 화장품 해외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냥 단순히 화장품 뭔가 관세에 대해서 제가 아는 이론적인 부분들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한국의 그런 K-뷰티 브랜드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말 이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 화장품 시장에 또 한국 화장품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K-뷰티 화장품을 좀 수출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화장품 수출했을 때 계약했을 당시의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아름다운 미인하고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은 베트남에 첫 진출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이 마지막 밑에 사진은요, 제가 쿠바에 가서도 화장품 판매했었는데, 이러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K-뷰티 화장품을 판매하고 수출했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미국 관세, 트럼프의 이런 관세가 한국 화장품 시장에 또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어떠한 그런 대응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관세와 화장품이라는 주제에 맞게, 그럼 미국 관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 관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관세에 대한 정의라든지 미국 관세의 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고, 이 다음 파트에서 미국 화장품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의 우리 한국 화장품의 전략, 그리고 미국 유통시장은 어떠한 가격 구조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기 전에 정말 이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신문 기사에 보시면 미국 내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이라는 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1위가 어디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그런 미국 내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이 지금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위가 되고 있죠. 정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레알이라든지 뭐 샤넬 같이 정말 글로벌한 화장품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 K뷰티가 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수입 화장품 시장을 수입 시장 화장품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수입 금액 추이를 한번 이 빨간색 도표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7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2024년에는 14억 달러, 약 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 시장은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5년, 6년 전부터 중국 화장품 수출에 좀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많이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하고 있고 또 주목해야 할 바로 시장이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뷰티가 지금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점유율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 화장품 점유율에서도 1위를 하면서 인정받고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벽에 부딪혔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관세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K뷰티도 미국 관세로 인해 수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관세가 붙게 되면 우리 한국 화장품이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키워온 K뷰티도 화장품도 관세 영향권 안에 있고 또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뷰티가 점차적으로 뜨고 있는데 이러한 K뷰티의 성장세가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좀 성장이 좀 둔화되지는 않을까,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또 전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합뉴스 TV에서도 K뷰티 미국 수출 탄력 받았는데 관세 불똥 튈까봐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의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반해 이제 2024년 동일하게 1분기죠. 1분기가 15.3달러가 작년에 우리가 수출한 그런 금액이었다면 올해 2025년은 18.4억 달러의 수출 달성했습니다. 약 20%가 동분기에서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한국 화장품의 그런 미국 시장에서의 화장품 그런 성장은 파죽지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이 관세로 인하여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 불통으로 인해서 또 한국 화장품이 좀 저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 화장품을 직접 수출하시는 우리 화장품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한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해외 영업팀 팀원들까지도 또 저희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K뷰티 학과 학생들까지도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 화장품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과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의 대표님들 또 이제 화장품 회사에 좀 강의를 하러 종종 가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미국 관세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미국 미국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그런 업무들을 좀 안 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에 집중하겠다."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안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어느 국가에 수출을 좀 집중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어디다?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미국 시장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잘 공략하시면 이 혼란스러운 관세의 정책 가운데서도 그 관세로 인한 그런 뭐 보호무역이 막 흥황하는 이 시기에서도 여러분들의 회사는 혹은 여러분의 제품은 미국 화장품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회사의 대표님들께서 뭐 관세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제 미국 수출 안 해. 예전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셨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그런 한국 화장품 시장이 어떻게 미국 트럼프 관세에 맞서서 어떠한 대응책을 또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과연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자료는 3일 PwC 경영연구원에서 올해 4월에 발행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 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저 참고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관세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 사항을 기반으로 그럼 과연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첫 번째 궁금하신 사항이 4월 2일 공개된 국가별 관세 패키지의 개요가 있는데 즉 관세 패키지의 개요가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이냐? 뭐 무역 흑자, 적자 규모와 무관한 보편 관세와 적자 규모에 따른 국가별 상호 관세 중 더 큰 세율을 적용하는 골자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어, 펼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의 관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 관세라는 제도고요. 두 번째는 상호 관세라는 제도입니다. 즉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가지고 관세의 그런 정책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편 관세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보편 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관세율 결정 방식이 그냥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변동 가능성도 기간을 고정해 버리고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게 모든 국가에 앞으로는 몇 퍼센트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바로 트럼프가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관세 패키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개별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 관세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10%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동률로 10%로 적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럼 상호 관세란 무엇이냐? 두 번째 구분에서 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와 협정에 따라서 좀 적용할 텐데 국가 간에 협상을 하는 거죠. 이 협상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의 그런 상호 관세율을 맞았죠? 25%의 상호 관세율을 맞았습니다. 현재는 유예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편 관세 10% 그리고 상호 관세 25%를 맞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편 관세 일률적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또 이제 무역 적자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런 무역 그 관계에 있어서 누가 흑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상호 관세를 매겨서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패키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보편 관세다. 두 번째는 상호 관세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패키지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보편 관세, 두 번째 상호 관세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두 개 다 적용해서 보편 관세 10% 그리고 상호 관세 25%총 35%의 관세율을 맞는 거냐 아니면 보편 관세 10%만 맞는 거냐 안 그러면 상호 관세 25%를 맞는 거냐 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5%인지 아니면 보편 관세 10% 플러스 상호 관세 25%에서 35%인지 말씀드리면 정답은 뭐다? 네, 정답은 바로 상호관세 25%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두 가지 관세가 지금 적용되잖아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그러면 이 두 관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세율이 높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10%와 25%의 그런 관세 중에 뭐가 더 높죠? 25%의 관세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 두 개를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단순히 더해서 35%가 아니라 10% 그리고 25% 이 둘 중에 높은 세율만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릴 텐데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과 또 팩트시트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게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시점별로 보면 한국 수출품은 5일부터 4월 5일이죠.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상호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이때는 지금 관세가 유예될 거다라고 발표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와 25%의 관세가 동시에 부과가 됐는데 원래부터 4월 9일부터는 25%가 적용돼야 하는데 어떻게 됐죠? 우리는 협상할 거다라고 했더니 중국을 제외하고 그러면 상호관세는 유예라고 해서 90일 동안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7일 기준으로는 현재 10%의 관세만 부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예가 되기 전 자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 정부의 협상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세율이 높은 25%만 적용된다. 10%와 25% 보편 세율과 보편 관세와 그 다음에 상호 관세가 더해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다른 국가들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율은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의 상호 관세율을 맞았죠? 바로 25%의 상호 관세율을 맞았는데 다른 국가들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5%로 시작을 했지만 중국은 34%로 관세율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200 몇 %까지 올랐죠. 그리고 유럽연합은 2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24%, 우리랑 1% 정도 좀 차이가 나죠.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관세 부과국은 도합 125개국으로 해당 국가들에게는 일괄적으로 1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교역 규모와 미국의 무역의 적자 규모를 반영해서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은 50개로 집계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 해가지고 우리가 좀 무역을 많이 불균형하게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서 그런 관세율을 좀 높게 매기는 나라에 또 포함이 또 됐죠. 그래서 25%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표에 한번 보시면 4월 2일 공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시면 중국이 34%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는 20%, 베트남은 46%, 대만은 32%, 일본도 24%, 인도 26%, 우리 한국은 25%로 시작하고 태국은 36%, 스위스는 3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의 그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뭐를 도입하겠다? 바로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라별로 계산해 보니까 다 다르다. 그래서 중국은 34%, 유럽은 20%, 일본은 2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관세율을 책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25%라고 하는 그런 상호 관세율은 어떻게 책정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관세율을 책정한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이익만 챙겨가는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국을 겨냥해 그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챙겨가는지 계산하여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이 있어요. 트럼프 부가 상호 관세율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의 상대국 수입액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분배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미국의 대미 관세율이 이렇게 나오죠. 대미 관세율이 50%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서 25%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 50%, 뭐 우리나라 50%고 인도는 25%, 또 일본 46%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떠한 식으로 됐냐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의 그런 상대국인 수입액으로 나눠서 이 50%, 뭐 52%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관세율을 책정한 배경은 우리 미국이 뭐 자유무역이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또 우리 미국이 엄청난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런 소비 시장으로서 우리가 많은 나라의 그런 제품들을 많이 수입하고 소비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무역 적자를 보냐? 우리가 전 세계 소비 시장으로서 제품도 사줘, 또 뭐 군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형님으로서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세계 경찰로서의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뭐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국의 그런 비용을 써가면서 국방비도 되고 있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만 손해를 보면서 하냐? 여태까지는 우리가 큰 형님으로서 좀 그렇게 미국의 그런 지출을 늘렸다면 이제는 unfair한 무역 구조를 좀 개선하고 이제는 우리가 큰형님으로서 역할을 좀 축소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좀 우리가 움직이겠다라는 큰 기조로 이러한 상호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하는 그런 구호 아래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현재의 그런 구도로 봤을 때 미국의 가장 주 타겟은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 다른 나라들은 무역 적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유예를 해주고 하고 있는데 무역 적자를 기반으로 한 상호 관세를 유예해주고 뭐 기다려주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고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전쟁 때문에 이러한 뭐 무역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미국의 전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미국과 또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서로가 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큰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이루고 있는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미국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의 한국 그런 K뷰티가 어떤 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관세를 피하고 또 이 관세가 적용되는 이 미국 시장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 관세와 화장품에 대한 그런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미국 화장품 관세 시스템, 또 관세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K뷰티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또 미국의 그런 가격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